범죄 연루와 정치적 선동 등을 이유로 미국 내 외국인 비자 17만 5천여 건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따라 범죄 행위와 외교 정책적 이유로 체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소된 비자의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 및 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난폭 운전과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나 횡령사범은 물론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대사관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비자 100여 건도 적발되어 취소 처리됐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안보 위협 행위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축하하거나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한 외국인들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또한 이란과 쿠바 정권 연계자, 주지사의 사면을 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등도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 출산 차단과 이민 시스템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유지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와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조지아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이민자 1,200여 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ICE는 애틀란타 지역사회 안전작전을 통해 총 1,226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 720명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ICE는 애틀란타의 한 트럭 운송회사에서 체포된 히스패닉계 9명의 범죄 전력을 공개했으며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와 성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ICE 측은 이번 작전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단속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 곤잘레스 대표는 지역 경찰과의 공조 확대가 이민자 사회의 법 집행기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공공안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는 이민 단속 관련 소식입니다. 공항에서 정상적인 수속을 마친 미국 시민권자가 비행기 탑승 직전 사법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거주하는 존 필립스 씨는 최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이용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필립스 씨는 미 교통안전청 TSA 검색대에서 신분증 확인은 물론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절차까지 이상 없이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델타항공 직원 안내에 따라 좌석 승급 처리를 기다린 뒤 마지막으로 탑승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진입 직전 전술 장비를 착용한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 3명이 그를 갑자기 가로막아 섰습니다. 요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필립스 씨를 강제로 벽으로 밀어붙인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채널2 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필립스 씨는 당시 사건으로 여전히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뒤에서 또다시 요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며 부당한 구금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숲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진 미국 애틀랜타에서 매년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약 150에이커의 도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지아텍 연구진이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애틀란타의 수간 피복률은 4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8년 48% 미만, 2018년 46.5%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이며 시의회가 목표로 설정했던 50%와는 더욱 멀어진 수치입니다. 이 같은 손실은 다가구 주택 개발과 특정 사업지에 집중된 대규모 벌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조사 기간 허가된 나무 제거 건수의 절반이 단 2%의 개발 부지에서 발생했고, 이들 부지에서는 각각 100그루가 넘는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심한 폭염과 폭우 위험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시를 식히고 피해를 막을 핵심 대책으로 나무 피복 보존을 강조합니다. 시 행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규모 보존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진 살모넬라균 감염 공포가 조지아주 주요 식료품 매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기해 리콜 조치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현재 미국 내 최소 26개 주에서 34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염 우려는 단순 할라피뇨 원물을 넘어 딥과 살사, 과카몰리 등 할라피뇨가 들어간 가공식품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조지아주 크로거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8월 16일까지인 매콤한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가 FDA 리콜 명단에 포함되어 전격 판매 중단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테일러 팜스가 코스트 시트러스로부터 납품받은 할라피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올여름 초에도 양상추 리콜을 진행했던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의 체리 드렌잭 주 역학조사관은 오염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보건 체계가 적절히 작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의 더 신속한 유통 차단과 철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조지아주 장애인과 가족들이 재택 간호 지원금 삭감 우려로 큰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미 연방법무부가 지방정부의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새로운 법적 의견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연방당국은 현지에서 시작된 1999년 옴스테드 판결을 재해석하며 관련 법안이 각 주에 해당 주민의 사회통합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재정 제약 등을 이유로 홈케어 제공 여부를 주 당국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지역 내에서는 약 8,000명의 대상자가 간병 혜택을 받기 위해 수년째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연방 지침이 운영비 축소의 면죄부로 악용돼 이들이 다시 시설로 내몰릴 수 있다며 주의회가 정체 해소를 위한 재정을 즉시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들의 주요 과목 성적이 주 평균을 대폭 상회하며 전반적인 향상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지아 마일스톤 학업 성취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은 수학과 과학, 사회 등 전체 13개 검사 분야 중 11개 부분에서 주 전체 및 메트로 지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과목별로는 8학년 과학과 고등학교 물리 과학 과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3학년 수학 역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오른 53%를 기록하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8학년 수학은 이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5%에 그쳤고 고교 미국사는 4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알렉산드라 에스트렐라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취약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교육당국은 오는 8월 18일 열리는 이사회 워크숍에서 이번 세부 성적과 향후 개선 과제를 공식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주택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지아주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지역 한인 사회의 가게 살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석업체 랜딩트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지 거주비용 가운데 관련 납입금은 40.2%나 치솟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에만 7.3%가 급등하며 연평균 부과액은 $2,640를 기록했고 이는 전국 평균을 10% 이상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증가와 함께 인건비 및 자재 가격 상승이 지목됐습니다. 연간 $10억 이상의 손실을 낸 기상이변이 늘어난 데다 물류 차단 여파가 맞물리면서 복구비 부담을 크게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적 위험과 물가 오름세 여파로 당분간 비용 압박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월간 재정계획 수립과 더불어 계약 내용 재검토 등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감시 카메라의 부실한 사전 알림으로 통행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귀넥 카운티의 해당 진입로에 경고 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알림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주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이 진행 중인 한낮에도 적발 장치가 일반 제한 속도 기준으로 계속 가동된다는 점을 알지 못해 피해를 호소합니다. 실제로 단 몇 분 사이에 2장의 벌금 통지서를 연속으로 발급받은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보행자 안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지방정부의 과도한 적발과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투명한 안내 규정 확립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학술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신 고등교육 평가에서 미국 명문대학들이 변함없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평가기관 QS가 공개한 2027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100점 만점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탠퍼드가 공동 2위에 올랐고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각각 5위와 7위에 이름을 올리며 최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주요 명문 주립대의 선전도 이어져 UC 버클리가 공동 20위, UCLA는 49위로 상위 50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50대 교육기관 가운데 미 현재 학교는 모두 14곳이 포함되며 막강한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요 학교 가운데는 조지아 공과대학이 142위로 지역 내 가장 높은 석차를 기록했으며 에모리 캠퍼스가 183위, 조지아 대학교가 536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QS 측은 학술적 평판과 연구 영향력은 물론 졸업생 취업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 분석했다며 북미 교육기관들이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에서도 우수함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지역 중앙대학교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임 임원진을 구성하고 모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뜻을 모았습니다. 해당 미주연합회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뉴저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육기 애틀란타 지부장이 신임 연합회장에 안경호 캔자스시티 회원이 신임 이사장으로 각각 추대됐으며 다음 모임은 2년 뒤 애틀란타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박세현 중앙대학교 총장은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 등을 갖춘 미래의 X공학관 건립 구상을 설명하며 해외 동포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태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사재 3억 원을 기증했고 이어룡 대신 파이낸셜 그룹 회장도 2만 달러를 후원하며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부섭 총동문 회장 역시 서울 캠퍼스 인근에 해외 졸업생 전용 공간을 마련해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반세기 동안 복음의 여정을 이어온 스와니 슈가로프 한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은 지난 9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50년, 제자 삼는 100년을 슬로건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최봉수 원로 목사는 성도들을 자비와 은혜에 빚진 이들로 정의하며 이웃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책임감을 지닌 채무자로서 겸손하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의 울타리로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남침내교 제프 이호그 실행위원장과 토마스 해먼드 총무 등 교단 주요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반세기 동안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김경영 목사의 개척교단 파송 기도를 비롯해 40년 근속자와 사역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수고를 기렸습니다. 주차장 완공 감사 표창 전달과 다음 세대 연합 합창에 이어 최창대 담임 목사의 미래 비전 발표로 현장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결단 찬가를 부르며 다가올 한 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